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4일 일요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원래 주말에는 영상 녹화를 쉬려고 그랬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서프라이즈 했고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녹화를 진행합니다. 대신에 본 영상으로 월요일날 저녁 영상은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러셀 지수가 급등을 했고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른 지수들의 상승률은 러셀 지수보다 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에 갑자기 어떤 새로운 재료 등장 거의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새로운 재료일지는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균형 변화는 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금리를 지금까지 동결했는데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다. 금리 낮추는 걸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표현하고 있죠. 리스크의 균형 변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된다 이런 걸 어떤 그런 리스크 균형이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다. 완화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고용 하방 리스크 증가. 고용 시장이 물론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실업률은 안정적이다.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리스크가 좀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죠?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굉장히 완화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는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다.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둘기파적이고 완화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9월 달에 금리 인하 자신감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서프라이즈 했던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잭슨홀 미팅을 하기 전에 금융시장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 빠지고 있고 채권 빠지고 있고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9월 달에 금리 동결을 할까봐 우려했다는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9월 금리 동결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미리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우려가 가격에 녹아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잭슨홀 미팅에서 25bp 정도는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결하는 걸 우려하고 있었는데 25bp 인하한다라고 했으니까 서프라이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좋았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금리 인하 실질적인 확률 같은 걸 보는 페드와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떤 확률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근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인하한다라고 하니까 서프라이즈죠. 그죠?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여튼 약간 좀 재미있는 거는 그 7월 PC와 코어 PC 인덱스 이 물가지표를 2.6, 2.9를 예상한다라고 파월 의장이 했거든요. 물가가 사실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2%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2%가 아니죠. 지금 7월 달에 2.6, 2.9가 나온다라고 지금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 25bp를 인하할 거야 라는 그런 발언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 물가는 괜찮다 라는 의미가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몇 프로까지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몇 프로까지 파월 의장이 오케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가가 이 정도 2% 후반대 나오는 거를 일단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 2% 물가였던 때는 이제는 약간 좀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뭐 2% 후반대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약간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뭐 거의 뭐 3% 넘어가거나 막 뭐 하여튼 뭐 3.5% 넘어가거나 막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이런 수치는 일단 파월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주식 베팅하거나 이럴 때도 이 숫자를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코어 PC 물가 기준으로 2.9까지도 뭐 예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2.9 혹은 뭐 3% 정도가 되더라도 시장에서 뭐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파월의장이 굉장히 좀 완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높은 물가도 좀 용인을 하고 가는 것 같고, 높은 물가를 용인하고 오히려 경제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25bp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요거 참 이야기하고 가긴 해야 되겠죠.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결할 가능성을 시장에 반영하고 있었는데 25bp 인하할 가능성을 열은 거예요. 그죠? 이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이 발언은 9월 인하를 못 박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동결 베팅 가능성이 남아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9월 달에 동결을 하면은 또 시장이 좀 충격에 빠지긴 하겠죠. 하여튼 이런 거 정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요일 날에 주식시장 반응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하여튼 나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심심찮게 오르긴 올랐는데 러셀 지수의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률이 절반입니다.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빅테크 종목들 7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S&P에서 35%란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괜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종목들이 빅테크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어쨌든 지금 이 35%였던 이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런 점은 굉장히 사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였는데, 시장의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다른 친구들이 크게 오르고 이 빅테크 종목들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 비중이 조정이 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좀 건전한 그런 모습이긴 하죠. 하여튼 당분간은 이 S&P에서 차지하는 이 빅테크들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어쨌든 좀 둔화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 파월의장이 이런 연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단 시장이 아래쪽으로 급속히 무너지는 건 일단 막은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기점이었단 말이죠. 시장이 급속히 무너질 수도 있는 분기점이었는데 여기서 파월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단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역할은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시장이 급속히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 와중에 빅테크 종목들은 비중이 좀 너무 많이 높았으니까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여건이 좀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또 그런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뭔가 금리에 민감한 거, 뭐 한국에서도 뭐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죠?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테마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올랐기 때문에 뭐 딱히 다른 거 이야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좀 전에 뭐 다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급속히 무너지는 그런 일은 이제 좀 상상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면 하방 경직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빠진다, 하방 경직성. 근데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안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죠? 안 빠진다라는 것이 반드시 올라가는 거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안 빠진다라는 것은 그냥 안 빠진다라는 그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숨 돌린 거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일단 나스닥이 한숨 돌렸다. 그래서
이 단기 바닥 정도는 지금 여기서 또다시 한번 만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게 앞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탄력적으로 가려면 어디를 넘어서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저항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여기를 넘어서거나 이런 저항들을 넘어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오르는 겁니다. 아직 나스닥은 뭐다? 어떤 조정 구간, 혼란한 구간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혼란한 구간 안에서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막은 거죠. 아래쪽으로 안 빠진다라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러셀 지수 같은 건 해석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셀 지수 같은 거는 이 보시다시피 고점을 막 높이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은 뭐예요? 이거는 좀 전에 봤던 나스닥과는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눈앞에 있는 이런 저항들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저항들을 돌파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다음번 저항이 여기 있네요. 이 정도까지는 상승 목표치가 일단 열려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S&P 지수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S&P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이 이번에 좀 많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얘도 일단 단기적인 저항, 그죠? 여기 직전 고점, 여기에 걸려 있긴 한데, 물론 이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긴 한데, 근데 이 정도 힘이라면은, 이 정도 체력이라면은 넘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종목들이 좀 약한 겁니다. 빅테크 종목들이 약한 거라 이런 빅테크 종목, 나스닥은 분명히 차트가 다르죠, 그죠? 나스닥은 안 빠진다의 제한적인 의미, 그리고 S&P나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호재를 바탕으로 이제 더 올라간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그죠? 그런 해석이 이제 정석이 될 겁니다. 변동성 이런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단기 바닥 만들었던 거를 확 깨면서 레벨 다운을 딱 시켜버렸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레벨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을 그죠? 그 중요한 마디 가격을 붕괴시키고 나서 여기까지밖에 안 빠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아래까지 쭉 빠짐으로 인해서 좀 어쨌든 시장이 좀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다. 다만 물론 이런 게 어떤 단기 낙폭 과대 그런 이야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튀어오를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S&P 지수나 이런 게 어젯밤 금요일날 밤에 시장이 매우 좋아지면서 좀 안 빠진다, 어떤 하방경직성, 이런 시장의 안정성이 많이 강화가 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성 지수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40대를 붕괴시켰으니까 저기 아래 35대까지 내려갔다. 그죠? 이런 것들은 시장이 매우 아직까지 긍정적이라는 거, 하방경직성,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는 빨간색 선 21선이죠. 그죠? 이런 빨간색 선 21선 같은 거 아직까지 이런 선을 아직까지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기 바닥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이번에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 이것까지가 끝입니다.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 답답한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게 이제 그냥 기간 조정으로 가는, 그냥 계속 기간 조정으로 가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 반도체 지수 역시 조금 흐름이 물론 이제 반도체 지수도 그래요. 단기 바닥을 만들었을 뿐이지 얘가 계속 올라간다? 그건 아니죠. 저항을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빅테크 종목과 나스닥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자리다. 다행히 미국 증시는 기초 체력이 좋고 파월 의장 연설 덕분에 아래쪽으로 안 빠진다. 기간 조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게 생겼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죠.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 어쨌든 지금같이 이렇게 강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은 또 아마 목요일날 아침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이번에 지금 빠지는 게 아니고 일단 안 빠지겠다라고 일단은 얘가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고,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참, 그리고 이번 주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다음날 금요일 날은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특별한 이벤트 없다. 월, 화, 수 뭐 특별히 이벤트 없고, 목요일날 아침부터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주식시장 이야기, 그 한국 주식까지 좀 같이 좀 잠깐 좀 보자면은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코스피죠. 코스피는 단기 바닥인지 아닌지 조금 아리까리했는데 일단 단기 바닥은 나온 겁니다. 그죠? 일단 뭐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호재로 일단 작용은 할 테니까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다라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 있는 마디 가격 저항 436.6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걸 못 넘어가고 있다. 이걸 넘어가야 이제 더 오르고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바닥만 만들었다, 안 빠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빠지는 대로 답답한 구간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넘어가면 그때 좋게 보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답답한 구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1307이라는 자리가 결과적으로 중요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1307을 이제 지켰으니까 바닥은 만들었는데 이거가 이제 코스닥이 계속 더 가려면 어디를? 여기를 1380을 돌파한 착 해야, 1381 여기를 돌파한 착 해야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21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21선 한 번 깼고 21선 지금 두 번째 깬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평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고점을 미리 낮추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는 지금 상승의 탄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상승의 탄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져가는 상황에서 상승의 탄력이 거의 없고 고점이 낮아지고 오히려 하락 압력이 살짝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을 한번 살려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얘가 금리나 기대감이 나타난다 한들 그냥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 그런 재료, 지금 금리나 기대가 코스피나 코스닥을 레벨업 시키는 재료는 일단은 아닐 가능성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힘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지표가 나타난다 한들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박스권에 갇히고 움직임이 좀 부진하다면은 중소형주나 테마주들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한국 증시도 그 금리나 기대감 강화로 해서 분명히 시장이 이제 급락 위험도 좀 있었는데, 당장 급락 위험이 일단 좀 많이 사그라드는 등 당분간 조금 안정되는 효과가 있긴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 한국 증시 추종하는 ETF가 있죠. 그죠?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ETF, 코스피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젯밤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파월의장 연설 이후에 나타난 반응이거든요. 보시다시피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걸로 보나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죠. 그죠?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가야 뭐 레벨업이고 뭘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지금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만 그죠, 이번에 금리나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바닥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길 넘어가지 못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일단은 답답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뭐 코스피가 대박나고 5천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아직 그런 걸 생각하기는 무리. 여길 넘어가야 넘어가는 거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증시도 뭐 이야기를 뭐 다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요. 다 본 것 같고. 그 참 삼성전자 정도를 좀 잠깐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그래서 어째저째 해서 71,400원, 500원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자리를 극복하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71,400원, 500원 여기가 매우 중요한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라는 시장 전반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자리를 넘어설 것 같긴 합니다. 넘어선다면은 삼성전자 좀 더 오를 수 있거든요. 그죠? 삼성전자 71,400원 돌파한 착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상승 목표치는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8만원 정도까지 열리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공간이 생긴다면은
당분간 코스피는 안 빠진다. 시장의 하방 경직성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히 파워르장 연설 한 방으로 시장이 급속히 무너질 위기에서 조금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보시면 이 종목이 더 가려면 여길 넘어서야 돼요. 결과적으로 여기 못 넘어서면 올라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봐 가시면서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생겨났다. 모든 종목의 뭐 레벨업 그런 걸 생각하시기보다는 저항을 넘어가야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했고요. 30년물 채권입니다. 그죠? 채권 시장 어젯밤에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또 이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해 여러 번 이렇게 바닥 확인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아래쪽으로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이 박살나는 일단 그런 우려는 일단은 조금씩 덜어내고 있습니다. 채권이 이번에 이렇게 좀 저점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엔 여기 어딘가 있는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뭐 여기서 지가 좀 올라봐야 좀 내려봐야 그다지 뭐 큰 그런 건 없고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바닥을 여기서 만들었으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약세가 나타난 거죠. 그죠? 금리나 기대감 강화로 달러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는 건 유로하고 여기 빨간색 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빨간색 선에 터치를 이번에 못 했었는데 꾸역꾸역 어젯밤에 터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요일 날에요. 금요일 날에 터치를 했으면은 근데 이제 터치를 했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야 이 빨간색 선을 넘어가야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의 이 혼조세는 좀 더 지속되게 생겼습니다. 이 무게중심이 팽팽합니다. 이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지금 금리나 기대감 강화되면서 또 다시 달러 약세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는 가고 있는데 위쪽에 저항들이 있으니까 움직임이 좀 둔하고 아래쪽으로 가기도 뭐하고 그죠? 그냥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금리나 기대감,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이 위험자산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젯밤에 보시면 뭐 금요일날 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농산물부터 해서 옥수수, 뭐 구리, 국제유가, 금값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금요일날 밤에 파워르장 연설 한 방으로 인해서 위험자산들이 지금 살짝 가을로 왔었다가 다시 온도가 지금 확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 그래서 하방 경직성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한 종목들, 강한 종목이나 강한 지수들은 저항을 돌파한 척해서 레벨업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러셀 지수, 고점을 높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게 보시면 되지만 이번에 하여튼 지금 이번에 위험자산들이 조금 꼬꾸라지고 있다가 여기서 일단 파워르장 연설로 인해서 바닥을 맞는 것 뿐입니다. 바닥을 맞는 것 뿐이라 갖고 이게 제한적으로 좋게 봐야 됩니다. 바닥을 확인했다. 그래서 좀 덜 빠진다라는 것 뿐이지 이게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구분을 지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러셀 지수처럼 강하게 잘 나가는 친구는 좋게 보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나머지 친구들은 의문이 좀 필요합니다. 제한적으로 좋게 대부분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